울다가 보니까 애가 둘이 앉아서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차마 걔네들을 두고서는 어떻게 내가 죽겠냐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고 최진실 씨의 유산을 둘러싼 논란과 진실입니다. 최근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가 결혼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최진실 씨의 유산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 논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최준희 씨는 2023년 7월경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내가 미성년자일 때 내 몫의 재산을 건들면서 시작됐다.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다. 횡령을 하니까 신뢰가 무너졌다. 이 발언 이후 고 최진실 씨의 유산 문제가 다시금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등 가짜뉴스를 통해서는 최진실 씨가 남겼던 200억 원대의 재산이 사라졌다. 그 유산이 300억 원대가 넘는다. 이제는 700억 원이 넘는다 라는 얘기까지 사실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최진실 씨가 남긴 수백억 원대의 유산은 모두 사라져버린 걸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진실 씨의 어머니 정옥숙 여사는 무척이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정옥숙 여사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최근 관심이 쏠렸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최준희 씨의 결혼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할머니인 정옥숙 여사가 손녀딸의 결혼 발표 소식을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파악하게 됐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정옥숙 여사에게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정 여사는 결혼 소식을 듣고 딸인 최진실 씨의 생각이나 많이 울었다 라면서도 손자, 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무척이나 조심스럽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후 정 여사를 만났는데요. 정 여사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진실 씨의 유산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만 정옥숙 여사는 유산과 관련된 억울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 손녀인 최준희 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유산 상황은 어땠을까요? 정 여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최진실 씨는 2004년 조성민 씨와의 이혼 전후로 약 3년 동안 그 어떠한 활동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진실 씨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모두 소진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진실 씨가 장밋빛 인생이라는 드라마로 재기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최진실 씨가 2008년 10월 사망한 이후 광고 유학금과 유학금 소송 그리고 종합소득세 등으로 인해서 최진실 씨가 남긴 현금성 자산들이 빠르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자녀에게 남은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정옥숙 여사에 따르면 최진실 씨가 남긴 부동산은 두 채였습니다. 잠원동 집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였는데요. 두 부동산은 아들과 딸인 최한예 씨와 최준희 씨에게 각각 50%의 지분씩 상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분도 없었던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을 건드릴 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2008년 최진실 씨가 사망한 이후 무려 19년 동안 해당 부동산들은 전혀 매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옥숙 여사는 딸이 남겨준 유산을 손자, 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손자, 손녀를 향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던 터라 이들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딸이 남겨준 부동산을 단 한 채도 매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재 이 두 채의 부동산은 임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월 임대 수익은 약 1,5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세 수익은 현재 성인이 된 손자, 손녀에게 각각 50%씩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두 자녀에게는 또 한 채의 부동산 관련 유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인 조성민 씨가 남긴 건물과 토지였습니다. 한동안 친할아버지와 명의 문제 관련해서 화두가 됐던 부동산인데요. 이 부동산의 가치는 2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부동산은 이미 처분이 된 상황인데요. 정옥숙 여사 입장에서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모두 조성민 씨의 부모님, 즉 할아버지에게 갔지만 해당 부동산 자체가 아이들의 명의로 돼 있어 토지세, 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들을 아이들이 내는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억 원 수준의 부동산 매각 비용은 과연 외할머니인
정옥숙 여사가 가져갔던 걸까요? 정옥숙 여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해당 부동산 매각 이후 세금과 부동산 비용 그리고 보증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들이 추가로 들면서 이와 관련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지출이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에게 억대의 돈을 마련해줬다는 설명입니다. 두 아이의 동의를 모두 거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약 10억 원대의 돈은 각각 두 아이의 통장으로 50%씩 나눠서 입금이 됐습니다.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 부동산과 통장 속의 현금 등은 동결이 됐고, 그마저도 최진실 씨의 위약금 소송과 위약금 지불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이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진실 씨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루머가 여전히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 여사는 상당한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정옥숙 여사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 이야기를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적어도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정옥숙 여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혼이 됐는데 그냥 우리 딸이 그냥 살 의욕이 없나 봐. 그때부터 이제 시름시름 그냥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안정제 같은 거를 병원에 가서 지어서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3년 동안 일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난 죽고 싶다고. 그래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엄마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럼 살지 왜 못 사냐고. 응? 정신 차려. 그냥 정신 차려 이랬더니 나는 무서워. 사는 게 너무 무섭다고. 애들 둘을 내가 어떻게 키우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고. 그때 이제 일이 다 끊어진 거예요. 한 3년. 한이 엄마 딱 사망하고 나서 요 금고가 있는데 그거 뭐 사람들 다니는데 열었는데 통장이 몇 개 있는데 다 계산하니까 한 15억 되더라고요. 딱 15억이야. 근데 사망하자마자 딱 동결시켜 갖고서는 그냥 꼼짝 말아. 이제 이거는 후견이 이거 하는 건데 뭐 그때 무슨 손이가 한이 아빠가 한이 앞으로 또 모든 것이 다 이제 애들이고 뭐고 이제 다 넘어간다고. 예.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또 소송을 한다고. 아니 그 처음에는 한이 아빠가 자기가 다 양보하겠다고. 애들도 할머니가 길러시고 뭐 재산 있는 것도 할머니가 다 관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는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손을 떼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갖고 강지연 변호사한테로 갔어요. 이제 그거 확인 받고 해서 이제 그 받는다고. 그런데 한이 아빠가 들어오는데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강지연 변호사님이 사무실에 딱 앉아있다가 변호사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한이 아빠는 가만히 앉는데 변호사가 최진실이 돈이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다 밝히래. 왜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모든 권리가 조성민한테 있으니까 할머니 아무것도 손 못 댄다고. 그러니까 이제 강지연 변호사님이 아니 뭐 다 자기 취소하고 이제 뭐 할머니한테다가 다 이제 그런 거를 다 해주기로 하고 약속하고 와놓고서는 무슨 딴소리냐. 아 여기 와서 무슨 돈을 다 밝히라고 그러고 뭐 장난하냐. 그리고 강지연 변호사님이 화를 확 내면서 다 나가라고. 그러고 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정법원에서 또 모든 직원들이 2명인가 3명이 나와서 애들을 방에 각자 데리고 들어가서 넌 누구하고 살고 싶니? 다 확인하더라고. 그래갖고 할머니하고 살고 싶다.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후견인 이제 그게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왜 할머니가 아이들을 길른다는 거. 그때 그럼 최진실 씨가 갖고 있는 돈이 현금 뭐 15억 정도랑 15억 있는데 부동산들 그 소송 비용 말씀하신 소득세 거한 10억, 또 11억 뭐 1억 또 그냥 그 아로나민 찍고 뭐 CF 찍고 뭐 영화 찍고 드라마 그것도 계약해 놓은 거 뭐 이런 거 다 물어주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얼마 없어. 그래갖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내가 이 애들을 어떻게 길러지? 그랬더니 강지연 변호사님이 집을 하나 팔아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휴 글쎄 정신도 그때는 막 그냥 뭐 딸도 그렇게 가고 아들도 가고 그냥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약 먹고 안정제 먹고 뭐 병원에 그 정신과 병원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그냥 안정이 안 되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길거리 가다가 주저앉아서 막 그냥 가슴을 걸어안고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울고 그냥 살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약을 안정제를 먹고서는 이제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냈지. 보냈는데 빚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갖고 이거 집 팔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파냐고. 못 판다고 나는. 이제 눈앞에 자꾸 캄캄해 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누가 도와주겠어? 그거 없다고 하면 누가 불쌍하게 생각하겠냐고. 최진식이 돈이 많은 줄 알잖아요. 네. 없더라고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진짜 빚 갚고 뭐 갚고. 그렇게 다 결혼하고 뭐 집 사고 건물 사고 애들 초등학교들 다니고 있는데 근데 애들 또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준이는 또 유치원 다니고 근데 유치원도 제일 비싼데 거기 갤러리아 건너편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집에 또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 또 피아노 뭐 가르치고 또 예능 그런 것도 좀 가르치고 또 애들도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아유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진짜. 근데 내가 그 정신에 무슨 돈 챙기고 뭐 재산 챙기고 이런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같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울다가 보니까 애가 둘이 앉아서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차마 걔네들을 두고서는 어떻게 내가 죽겠냐고. 아, 저 애들을 길러야지 내가. 응? 저 애들을 길러야지 내가 이제 그러고서는 정신을 내가 차려도 정신이 차려져야지 그냥 내 머릿속이 안개 속 같아. 그냥 막 생각이 안 나가다 무슨 생각을 정말 막 그냥 뭐가 막 끓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근데 주위에서 사람들은 다들 아우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서는 뭐 돈이 어쩌고 저쩌고 막 돈 얘기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툭 나고 저기 툭 나고 뭐 무슨 계약금 한 거 그거 갚아라 막 맨날 그냥 법원에서 돈 막 그런 거 날라오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소송이 2년 반 만에 끝났는데 그거 패소해가지고 그거 다 물어줬지. 또 그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가 3억 5천만 원이니까 그냥 그때 그렇게 나가고 그걸 갚았지. 목돈 다 나가고 이러고 나니까 얼마 안 남은 돈에 건방건방 돈이 없어졌는데 거기에 신경이 안 써요. 그냥 뭐 생활비고 또 막 이런 생각이 안 써이고 그냥 떠나간 자식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도 가야지. 내가 언제쯤 가야 되지? 이 애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엄마 사망하고 나니까 가정법원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한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승희 다니다가 제주도에 NLCS 영국에서 분교로 나온 외국인 학교야. 8년 동안 이제 또 거기 다녔는데 엄청 비싸요. 1억 정도가 들어갔다니까. 난 내가 그렇게 들어간 줄 몰랐는데 은행에서 계산을 해주더라고. 계산을 다 해주는데 1억이 넘어서 할머니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럼 그게 딱 최진 씨가 남긴 게 딱 두 채인 거예요? 그 집이랑 딱 두 채 오피스텔 하나. 응. 근데 그것도 어차피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한테 다 50%씩 다 상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자동적으로 된 거죠. 나는 사망하고 딱 금고 열으니까 통장마다 다 모으고 하니까 한 15억 정도 됐는데 그게 동결돼 갖고 어디 숨길 것도 없어요. 집에 뭐 조사 나온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딸은 뭐 사서 뭐 가구니 이런 거 사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지. 법적으로 이제 다 이제 그게 재산이 다 모아져서 보고가 되잖아요. 나라에 국세청에. 근데 그거 용지를 집에 이렇게 보내주고 이제 얼마가 돈이 있다고 이제 이게 누구한테로 흘러가나 내가 함부로 애들 돈을 써나 이걸 이제 가정법원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계속 살펴본다고. 다 뭐 어떻게 그리고 애들 불러서 물어보고 나한테도 물어보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장사를 했어요. 내가 뭐 차를 바꿨어요. 뭐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받고 네.
소송도 상속받고 다 받으면 그럼 내가 후견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 갖고 이거 뭐 저거 갖고 저거 하고 뭐 세금 내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쵸. 내가 뭐 일일이 그 정신에 내가 뭐 적고 내가 어디다 뭐 그 돈을 빼돌리겠어요. 뭐가 좀 먹고 살고 애들 뭐 학원 보내고 또 승리하고 다니고 뭐 하니까는 주사님 뭐 200억이다, 뭐 500억이다, 700억이다 이런 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요.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못해갖고 이제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애들 교육을 못하겠어요. 이제 이러니까 그럼 집을 하나 파세요. 그랬는데 집을 어떻게 팔아요? 내가 왜 못 팔냐? 팔면은 상속세를 엄청 내야 되잖아요. 양도세. 그걸 엄청 내야 돼요. 그러면 또 집도 못 사고 돈만 없어졌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어떻게 파냐고. 아니 생활비 뭐 어디 꼭 뭐 쓴다고 뭐 계산하고 쓴 게 아니라 멍청하게 나는 응? 그냥 뭐 정신이 그냥 죽은 내 자식만 생각이 나는 거지. 돈도 그냥 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아쉽지도 않고 그냥 없으면 또 살게 되겠지. 그냥 이런 정신으로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애들 공부만 시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는 시켜야 된다. 진짜 만일에 돈이 정이 없으면 저긴 오피스텔이라도 팔아서 그거라도 공부를 시켜야지. 주위에 보면은 맨 돈이 많겠지 하고 그냥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고 막 이래서 내가 저기 집을 남기고 뭐 다른 집은 남겨줘야 되지만은 이 애들을 공부는 끝까지 내가 시켜야겠다. 응? 내가 둘이 앉혀놓고 너네들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도 못 뺏어가. 근데 돈을 갖고 있으면 누가 또 살살 꼬셔서 가져갈 수도 있지만 너네들 공부는 해야 된다. 머릿속에 너네들 지식은 아무도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학원까지라도 내가 다 보낸다고 막 그런 생각으로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있다 보니까 정신을 애들한테 빠뜨리고 또 내 서름에 그냥 자식들 떠나고 없으니까 그리운 마음 모든 게 겹쳐서 내 자신이 정말 너무 버겁고 힘들었었다니까요.